장롱 속에서 오래된 금반지나 돌반지를 발견하셨습니까? 끊어진 목걸이도 있고 한쪽만 남은 귀걸이도 있고 오래전에 치료하고 보관해둔 금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을 금은방에 바로 가져가 얼마 주실 수 있나요? 라고만 물으면 제 값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인터넷에서 가장 비싼 금값만 보고 내 반지도 이 정도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금 제품의 가격은 무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도가 몇 %인지, 보석이나 다른 금속이 섞였는지, 브랜드 제품인지, 그날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카메라나 귀금속을 잘 모르는 분도 금 제품을 팔기 전에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불로 달구거나 긁어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하시면 돈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품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입 제한을 듣고 바로 팔기 전에 오늘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한 번만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안쪽의 작은 글씨부터 확인하십시오. 먼저 금반지 안쪽이나 목걸이 잠금 장치 근처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크게 찍어 보십시오. 작은 숫자나 영어가 보일 수 있습니다. 999나 999.9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순도 약 99.9% 이상의 순금을 뜻합니다. 750이나 18K가 보인다면 전체 금속 가운데 금이 약 75%라는 뜻입니다. 585나 14K는 금 함량이 약 58.5%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무게가 똑같이 10g인 반지라도 18K와 14K는 들어있는 금의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겉보기 크기가 비슷하다고 가격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각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짜 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오래되어 각인이 달았다고 해서 무조건 가짜도 아닙니다. 각인은 어디까지나 전문 검사를 받기 전에 확인하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또 GP, GP, HG 같은 글자가 있다면 일반적인 14K나 18K 통금 제품이 아니라 금도금 계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GF라는 표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골드필드라고 부르는 별도 방식입니다. 겉에 금이 사용됐더라도 속까지 14K나 18K인 제품과는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영어가 보이지 않는다고 버리지 마시고 영어가 보인다고 바로 순금이라고 믿지도 마십시오. 사진을 찍어두고 정확한 문자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몇 돈보다 그램을 확인하십시오. 귀금속 가게에서는 흔히 한 돈, 두 돈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 돈은 통상 3.75g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순금 돌반지가 한 돈이라면 대략 3.75g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팔 때는 기억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두 돈으로 샀다는 말과 지금 저울에 올라가는 실제 중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석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잠금 장치에 다른 금속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수리하면서 부품이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그램 단위 저울이 있다면 제품을 올려 대략적인 무게를 확인해 보십시오. 다만 가정용 저울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숫자가 최종 판정은 아닙니다. 판매하기 전에 집에서는 약 몇 그램이 나왔다는 기준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매장에서는 저울 숫자가 잘 보이는지, 0점이 맞춰져 있는지, 보석이나 부속품의 중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브랜드 이름과 보석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오래된 반지나 목걸이를 발견하면 무게만 보고 폐금으로 팔기 전에 브랜드와 보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지 안쪽이나 목걸이 장식 뒤편에 제조사 이름이나 로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 제품이나 특정 시대에 만들어진 빈티지 제품은 녹였을 때의 금값보다 완제품으로서의 가치가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일반 폐금으로 팔면 브랜드와 디자인 가치는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로고가 있다고 무조건 고가인 것도 아닙니다. 진품 여부, 모델 상태, 크기, 구성품, 현재 중고 수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지에 반짝이는 돌이 붙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큐빅은 별도 가치가 거의 없을 수 있고 금 중량을 계산할 때 돌의 무게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감정서가 있는 다이아몬드나 별도의 가치가 있는 보석은 금과 분리해 평가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돌을 억지로 떼지 마십시오. 금속도 손상되고 보석도 잃어버리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 표시와 보석이 보이면 일반 금 매입 견적 하나만 받지 말고 귀금속 감정이나 중고 명품 취급처의 의견도 비교하십시오. 네 번째, 끊어지고 찌그러졌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목걸이가 끊어졌거나 반지가 찌그러졌다고 해서 금 자체의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만 남은 귀걸이나 작은 금 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도와 금속 중량이 확인되면 재료로서의 가치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치과용 금속에는 금뿐 아니라 다른 금속이 함께 사용될 수 있고 제품마다 성분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일반 금반지처럼 겉모습만 보고 몇 K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금리나 치과용 금속을 취급하는지 먼저 업체에 묻고 어떤 방식으로 성분과 중량을 확인하는지도 물어보십시오. 모든 금은방에서 받는 것은 아니므로 한 곳에서 거절당했다고 바로 버리지는 마십시오. 전문 분석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되 검사비나 수수료, 반환 조건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불과 칼로 시험하지 마십시오. 인터넷을 보면 금인지 확인하려고 불로 달구거나 칼과 사포로 긁거나 화학약품을 묻히는 방법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불로 달구면 제품이 변색되거나 변형될 수 있고 주변 장식이나 보석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칼이나 사포로 긁으면 표면과 각인이 훼손됩니다. 특히 브랜드 제품이라면 금속 무게보다 더 큰 완제품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산성약품은 피부와 눈을 다치게 하고 유해한 기체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자석 검사도 제한적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금은 일반적으로 강하게 자석에 붙지 않지만 황동과 구리, 은 등 다른 금속도 자석에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석에 안 붙는다고 진짜 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잠금 장치 안에 작은 스프링 때문에 일부만 자석에 반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각인과 외관, 무게만 기록하고 정확한 순도는 전문 장비와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십시오. 여섯 번째, 판매 전에 사진을 남기십시오. 매장에 가기 전에는 최소한 5가지를 촬영해 두십시오. 첫째, 제품 전체입니다.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가지고 있는 구성품이 한눈에 나오게 찍습니다. 둘째, 각인 확대 사진입니다. 숫자와 영어가 읽히도록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까이 대고 촬영합니다. 셋째, 집에서 측정한 대략적인 중량입니다. 저울이 있다면 숫자와 제품이 한 화면에 보이게 찍습니다. 넷째, 보석과 손상 부위입니다. 돌이 몇 개 달렸는지, 어디가 끊어졌는지 남깁니다. 다섯째, 보증서와 상자입니다. 오래된 영수증과 감정서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 사진이 매입 가격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업체에 같은 조건으로 문의하고 제품 상태와 구성품을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택배로 보내야 한다면 포장 과정과 제품의 앞뒤를 영상으로 남기고 업체의 분실, 반환, 검사비 규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면 처음에는 제품을 보내지 않고 사진으로 상담부터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 오늘 시세보다 최종 지급액을 물으십시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업체는 높은 금 시세를 크게 보여주지만
그 숫자가 내가 실제로 받는 금액과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순금 기준인지 18K나 14K 기준인지 내가 살 때 가격인지 내가 팔 때 가격인지 금속 중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18K 제품이고 전체 무게는 약 10g입니다. 보석이나 부속품을 제외하고 검사비와 수수료까지 모두 반영하면 오늘 제가 실제로 받는 최종 금액은 얼마입니까? 가능하면 같은 날, 같은 제품 설명으로 두세 곳에 똑같이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5가지를 적어둡니다. 첫째, 적용한 순도. 둘째, 인정한 금속 중량. 셋째, 기준으로 사용한 금 가격. 넷째, 차감한 비용. 다섯째, 최종 지급액. 방문이나 출장 매입을 이용할 때는 그 자리에서 꼭 팔아야 한다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설명되지 않은 차감이 있거나 제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들거나 즉시 결정을 재촉한다면 거래를 멈추십시오. 특히 유품이나 가족 공동 소유 물건이라면 다른 가족과 먼저 상의하고 소유 관계를 확인한 뒤 처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999, 750, 585 같은 각인을 찍어둡니다. 둘째, 몇 돈이라는 기억보다 실제 그램을 확인합니다. 셋째, 브랜드와 보석을 먼저 살펴봅니다. 넷째, 끊어지고 찌그러진 제품도 바로 버리지 않습니다. 다섯째, 불이나 칼 약품으로 검사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전체 각인, 무게, 손상, 구성품 사진을 남깁니다. 일곱째, 시세가 아니라 최종 지급액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합니다. 오래된 금제품이라고 모두 큰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고 버리거나 첫 번째 제안만 듣고 급하게 팔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여러 조건을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제값을 찾는 방법입니다. 부모님 댁이나 장롱 속에 오래된 금반지와 돌반지가 있다면 이 영상을 가족에게 보내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행복한 노을빛 TV는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생활 속 중요한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